이번 영상에서는 물리학 일의 마지막 부분 물질의 이중성의 이제 그 세 번째로 전자의 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전자의 현미경의 내용을 좀 길기 때문에 두 개의 파트. 이번에는 이제 첫 번째 파트로 현미경의 분해능,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전자 현미경의 구조와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을 하고요.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능이 좋은 광학현미경. 광학현미경은 이제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건데 광학현미경을 이용하면 세균의 크기와 비슷한 0.2 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는 확대하여 볼 수 있지만 그보다 작은 바이러스는 볼 수 없게 되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전자현미경을 사용하면 광학현미경으로 선명하게 볼 수 없는 미세한 영역까지 선명하게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광학현미경보다도 전자현미경이 더 상세하게 볼 수가 있다 그거죠. 그러면 왜 무엇이 이렇게 만들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제 답이 있어요. 전자현미경은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한 장치로 전자산의 파장은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매우 짧아서 분해능이 좋으므로 광학현미경으로 구별되지 않는 것도 전자현미경으로 구별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이 광학현미경이 가시광선을 이용하고 있고 전자현미경은 이제 전자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한다. 그거예요. 파동성을 이용해서 뭐가 분해능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거니까 우리 어떤 그 파동하고 분해능하고 어떤 관계에 있을 것인가를 알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자현미경에서 분해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볼 것은 현미경의 분해능, 그런데 이 분해능을 보기 위해서는 파동의 회절, 레일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봐서 두 광원을 갖다 놓고 회절 분위에 이제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가 하는 거고 회절과 분해능. 이 분해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정확하게 자세히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값이 됩니다. 먼저 파동의 회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파동이 좁은 틈을 지날 때 넓게 퍼지는 그런 회전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같은 경우 파장이 이제 람다인 이런 빛이 들어와서 여기 좁은 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파추라고 얘기를 하고 그 크기가 이제 D 정도 된다고 한다면 여기 회전 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빛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 각도에 따라서 밝고 어두운 띠들이 나타나는데 그 밝은 부분이 이제 중앙에서 제일 밝은 부분이 나타나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어두운 띠가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에어리 패턴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런 회절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파장이 길수록 틈이 좁을수록 회절하는 각도가 커져서 회절 무늬의 폭이 넓어진다. 그러니까 뭐의 함수냐면 파장과 틈의 이제 함수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는 D하고 여기 파장이 틈이 이제 D라고 하는 크기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빛의 파장은 람다라고 하는 값이니까 D하고 람다의 함수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얘가 이제 빛의 밝기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빨간 레이저를 가지고 그런 것들 한번 만들어 봤던 것들이 여기 가운데가 이제 밝은 띠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검은 부분 이런 것들이 교차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회절 현상이 되는 거고 그 회절 현상을 가지고 레일리 기준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레일리스 크라이테리온 두 광원에 의한 회절 무늬를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그림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 렌즈가 있는데 렌즈가 여기가 아파추니까 아까 얘기했던 회전을 일으키는 크기 D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고 여기에 두 개의 점광원이 있어요. 여기 검은 점 왼쪽에 있는 이 점광원이 여기 하나의 광원이 있어서 각각의 광원이 이렇게 들어가서 뭘 일으켜요? 회전을 일으키게 되면 아까 봤던 에어리 패턴이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밑에 있는 점광원에 의해서 이런 에어리 패턴을 이루고 있고 위에 있는 점광원에 의해서 밑에 있는 에어리 패턴을 이렇게 이루고 있어서 가운데가 밝은 띠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때 영국의 물리학자 레일리가 제안한 두 정광원 사이의 분해 기준이 되는 건데 레일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한 회절 무늬의 중심이 다른 회절 무늬의 첫 번째 극소점과 일치할 때 두 정광은 간신히 분해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무슨 얘기냐면 위에 있는 정광원에 의해 생긴 이전 회절 무늬가 제일 가운데가 이제 밝게 되는 것들이죠. 요 밝은 띠가 요 두 번째 정광원에서 생긴 이런 패턴의 극소점,
여기 극소점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만나는 극소점이 여기잖아요. 얘가 일치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레일리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분해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 이것을 우리는 레일리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이제 이걸 그림을 조금 크게 보게 되면 여기에 간신히 알아차릴 수 있는, 지금 여기가 어떤 거예요? 제일 큰 점하고 첫 번째 나타나는 미니멈 점하고 이렇게 일치하는 값을 갖고 있으니까 레일리 기준이 되고, 이것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잘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분해가 잘 되는 거고, 이것보다 가까이 있으면 분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레일리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분해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실제로 이제 빛을 가지고 두 전광을 가지고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가운데 있는 것이 뭐가 되겠어요? 레일리 기준이 되는 거고, 위에 있는 것이 잘 분해가 되는 거고, 밑에 있는 것이 이제 분해가 안 되는 건데, 그 값을 보게 되면 레일리 기준이라고 하는 값이 사인 세타가 1.22 D분의 람다. 세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각도예요. 여기 세타 있죠? 가운데 요 두 개의 전광원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는 이 패턴의 세타 값이, 사인 세타는 1.22 D분의 람다라고 하는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레일리의 기준이다. 람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빛의 파장이고요. D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아파추어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타라고 하는 사인 세타 값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사인 세타를 세타라고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아무튼 각도라고 하는 것이 뭐의 함수가 되냐면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파장과 그 아파추어 사이즈 함수가 돼서 파장이 길수록 세타 값이 커지고 짧을수록 세타 값이 작아지고, D 값에 의해서도 이제 D가 작을수록 세타 값이 커지고 D가 클수록 세타 값이 작아지는 그런 값들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세타가 분해능이 좋으려고 한다면 세타가 커야 되냐 작아야 되냐 그런 얘기죠. 얘가 잘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세타가 작으면 작을수록 두 점을 잘 구별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세타 값이 작은 것이 이제 잘 분해할 수 있는 건데, 세타 값이 작으려고 한다면 D 값이 커야 되고 파장이 짧아야 되는데, 뭐 D 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렌즈의 구경이라고 생각하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D 값이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사용하는 파장이 짧아야 분해능이 더 이제 좋아진다. 세타 값이 작아져서 분해능이 더 좋아진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다시 한번 여기 그림을 가져왔고요. 레일리 기준이라고 하는 게 사인 세타가 1.2 D분의 람다 이런 값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회절이 덜 일어나므로 두 광원의 상을 구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세타 값은 더 작아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잘 분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빛의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좋은 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그림은 파동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낮은 주파수부터 높은 주파수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 이제 그 가시광선 영역이 있고, 여기에 자외선이 있고, 엑스레이가 있고, 감마레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광학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사용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 과시광선 영역을 사용하고 있어요. 광학현미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학현미경은 그러면 파장이 어느 정도 돼요?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란부 했을 때 0.4 마이크로미터, 0.75 마이크로 정도까지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그런 파장을 갖고 있어요. 있는데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정도의 파장을 갖고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전자현미경을 뭐 엑스레이 파장 정도로 이렇게 만든다고 한다면 파장이 어느 정도 돼? 10-10승, -11승 이런 정도 되기 때문에 파장이 굉장히 짧은 그것들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뭐예요? 만약에 가시광선 영역에서 사용하던 광학현미경보다는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파장을 짧게 만들면 뭐가 좋아진다? 분해능이 높아져서 굉장히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광학현미경보다는 전자현미경이 굉장히 분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다. 작은 것까지 잘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파의 파장을 가속 전압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그림, 여기 그림은 앞에 영상에서 봤던 그림인데, 여기 전자총에서 전자가 나왔을 때 그 전자들을 가속 전압에 의해서 가속을 시켜서 전자들의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속도를 조절하면 여기 드브로이 파장 요 수식에 의해서 람다라고 하는 게 속도를 조절하게 되면 그 질량하고 속도, 요 운동량을 h가 플랑크 상수를 p 값으로 나누면
파장을 조절할 수가 있었죠. 그걸 우리는 앞에서 수식 전개하듯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량 곱하기 V 전압이고요. 얘를 이제 전하라고 하는 게 일렉트론이었으니까 일렉트론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가 하는 것이 운동 에너지가 되고, 이걸 정리를 하면 2m분의 p 제곱이 돼서 p라고 하는 값이 루트 2m 2v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운동량에다가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파장하고의 이제 관계가, 파장은 루트 2m 2v분의 h.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가속 전압 V에 의해서 람다를 조절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람다를 조절해서 아까 앞에서 봤던 엑스레이에서 하는 그런 정도의 파장, 10의 마이너스 10승 내지 마이너스 11승, 10의 마이너스 11승 메터 정도 되는 파장으로 한다면 전자현미경에 사용할 수 있는 파장이 돼서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보다도 굉장히 짧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파장이라고 하는 게 전자를 가속하는 전압 V를 조절해서 원하는 물질바의 파장을 얻을 수 있으면 그 물질바의 파장을 가지고 전자의 현미경에 이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이 있다고 한다면 광학현미경보다 전자현미경이 굉장히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그것은 왜 그런 거냐면, 광학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광선을 이용하고,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파, 물질파 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자의 물질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파장이 다른 거죠. 가시광선은 이제 마이크로미터 단위 정도를 갖고 있고, 그 물질파는 우리가 이제 가속 전압을 조절을 하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10승 내지 10의 마이너스 11승 미터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굉장히 파장이 짧은 걸 만들 수 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그 분해능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분해능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물체를 구별하여 볼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현미경과 같은 광학기기의 분해능이 높을수록 아주 가까운 두 물체를 서로 구별하여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분해능이 무엇인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파장과 분해능.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레일리 크라이테리온, 레일리 기준에 의해서 생각해 보면, 광학기기의 렌즈의 크기가 같을 때, 그러니까 D가 같은 거죠. 크기가 같을 때 파장이 짧은 빛을 사용할수록 분해능이 높아진다. 이런 값들이에요. 사인 세타가 1.2 D분의 람다인데, 지금 같은 경우 D가 같다고 한다면 얘가 짧을수록 세타가 작아져서 그걸 이제 알아차릴 수 있는 각도가 작은 것이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광학현미경의 한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듯이 가시광선을 사용하는 광학현미경은 분해능의 한계가 있다. 왜 그런 거냐면, 가시광선의 파장이 우리 그 전자의 물질파의 파장보다도 훨씬 큰, 즉 0.4 마이크로에서 0.7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전자 현미경보다는 훨씬 더 이게 이제 그 자세히 볼 수가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전자현미경의 그 구조하고 종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관련 영상을 여기다 올릴 예정이고, 여러분들 오늘 그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을 신청하면 다음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